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뒤바뀌고 있는 미국 대선 판세입니다. 미국의 대선 전국이 급변하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서 박사께서 현재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8년 미국 대선부터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대선만큼 네. 드라마틱했던 대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엔 굉장히 지루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고 80세가 넘었고 네. 또 공화당 후보는 전직 대통령 70세 후반이고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별 재미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후보가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또 그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고 그러니까 인기가 막 치솟아가지고 뭐 선거 허나만하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제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실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을 추천을 하고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요. 네. 이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고 그러니까는 전례 없이 이렇게 단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주요 인사가 전부 다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경선을 했으면 해리스하고 경쟁 대사가 될 만한 사람들도 전부 다 뭐 하루 내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고 또 후보를 이제 전산 투표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정을 하고 네. 또 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해리스 부통령이요. 부통령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인기가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한테 쭉 지는 걸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를 오히려 이기는 걸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유익 깊게 보는 에코노미스트 영국 주간지요. 네. 거기도 항상 이렇게 미국 대선 폴을 하는데요. 최근 폴이 47대 45로 해리스가 2%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민주당이 앞선 게 처음이랍니다. 그동안 쭉 트럼프가 앞섰는데 그리고 이제 마켓 로스쿨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로스쿨인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8%. 이거는 4% 차이가 이거 전국 조사입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이 민주당에 이제 기록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이제 월스라고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같이 지금 유세를 다니는데 거의 기록적인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최근 요새 헤드라인을 대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가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 군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이렇게 했는데 50대 46 여기서 4%로 그동안은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를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스에 대한 유권자의 호감도가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안별로 이제 이 두 사람 이렇게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의 이제 성품이라고 그럴까? 캐릭터. 네. 이런 면에서는 해리스가 54, 트럼프가 45.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성격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네. 해리스가 이제 앞서고 있고요. 네. 정직성. 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해리스 52, 트럼프 41. 네. 그래서 이제 월스 등이 앞서고 있고, 예. 이성적이다. 논리적인 이성적이다. 여기도 해리스가 65, 트럼프가 56 네. 좀 더 앞섭니다. 예. 그리고 소위 그 변화 가능성,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7. 여기서 약간 이제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가 경영 비전, 네. 여기는 해리스가 좀 뒤집니다. 해리스가 53, 트럼프가 60. 뭐 상당히 많이 뒤져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을 4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해결. 항상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경제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아마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트럼프가 한 9%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낙태 문제는 뭐 해리스가 24, 네. 퍼센트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뭐 월등히 앞서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진보적이지 않느냐 이건데 거기에 한 42%가 동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바이든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37%만이 동의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약간 더 진보적이다. 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해리스를 높게 평가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네. 국정 경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경 문제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지금 유리한 거는 예. 바이든이 아직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 네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 원스라는 분이 이제 백인 남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인 남성 표를 그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서 네네. 해리스가 이제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계거든요. 네. 그 혼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소수 민족 이쪽 흑인과 여기서는 해리스가 상당히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히트를 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셨죠. 여러 가지 예. 장점이 많은데 예. 그때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기하고는 다른 소위 공화당 정통 공화당 유권자 표를 흡수할 수 있는 펜스를 부통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네.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근데 나이만 젊은 벤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이렇게 보완 관계가 덜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벤스가 실수를 한 거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 해리스가 여성이면서 아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childless cat lady 이게 뭐냐면은 애는 낳지 않고 고양이나 기르는 네네.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이죠.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점수를 데뷔하면서 점수를 많이 잃은 거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월스가 예, 예. 군 경력이 24년이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을 사실은 하원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제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라크 전쟁에 가기 싫어서 한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하원 의원 출마에 도전한 게
그 부대가 이라크로 가는 게 결정되기보다 몇 달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딴 것도 아니고 군 경력, 자기보다 경력 훨씬 군 경력 훨씬 많은 사람을 비난을 하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벤스가 2016년 대선에서 네.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성추행자다 이렇게 네. 비난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전에는 그렇게 하더니 또 이제는 네. 말을 바꾸는 게 이제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벤스가 역할을 못 하는데 반대로 월즈는 역할을 상당히 보완 관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리스, 월즈 티켓은 뜨면서 네. 트럼프와 이제 벤스 티켓은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화당의 그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상당히 이제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좀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하고 보완학에서 백인 남성일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하고 해리스가 좀 상당히 진보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중도적인 사람을 할 것이다 했는데 네. 미네소타는 사실 스윙 스테이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네. 지난 20여 년간 네네. 민주당이 계속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즈가 이렇게 진보로 이게 성향이 구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중도고 펜실베니아는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부통령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사람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하나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이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시골 아저씨 굉장히 서민적이고 네, 출신도 모습이 그렇고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네네. 출신과 배경이 그렇고 모습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리스는 로이어 출신으로 좀 이렇게 예. 약간 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 부통령 지명되기 전에 트럼프를 위어드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위어드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좀 이상한 후보다, 네. 이상한 후보다. 네. 그것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공화당에서 저쪽을 이제 비판하는데 네.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월스는 군인 집안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을 했고요. 네.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집안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17살에 아버지가 권유를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내셔널 가드라 주 방위군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군대인데 네. 풀타임은 아니고 예. 거기서 하면 다른 직장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벤스도 마찬가지로 벤스도 어려워서 군에 가서 군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군 장학금으로 주립대학도 나오고 또 미네소타에서 리더십에서 석사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고 학교 선생으로 네. 공립학교 지리 교사를 했대요. 네네. 그러면서 또 미식 축구 코치도 했어요. 코치도 해가지고 그 팀이 미네소타 우승 컵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교사고 애들은 이제 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사를 하다가 2004년에 존 캐리라고 전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데 네. 그 사무실에서 좀 일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네, 네. 그로부터 2년 후에 2006년에 네. 이 사람 지역구가 아주 공화당 성격이 강한 데인데요. 네. 거기에 출마를 해서 현역 공화당 후보를 누리고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12년간 그러니까 6번 당선이 된 거죠. 네. 상당히 그래가지고 하원 의원을 12년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사람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도적인 공화당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네. 뭐 성격이 좋으니까 잘 네. 지냈을 것 같아요. 예, 누구하고든지. 예, 그래서 이제 중도 성격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8년에 미네소타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진보적인 네.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2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진보 성향은 있지만은 상당히 그 현실주의자라서 너무 지나치게 진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리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은 네.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만나 인터뷰 해보니까는 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해리스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통령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데서 인터뷰에서 큰 이제 호감을 받게 돼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서민적인 또 솔직함 또 뭐 어떤 강직한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분이어서 더 이제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해리스와 월스 팀이 이런 팀이 인기가 높은 이유가 그러면 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이유나 또 그 추세가 이 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네. 후보가. 예. 근데 이번은 이상하게 네. 이상하게 지금 열기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어요. 지속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68년도 네. 로버트 케네디가 그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예.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캘리포니아 가서 예. 로버트 케네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며칠 안 있어서 암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 암살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 후보가 되기 전이죠. 예.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대학은 남학생만 있거든요. 네. 근데 남학생들이 엉엉 울고 야단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 안 당했으면 민주당 후보가 됐을 거고요. 그때 네. 험프리가 됐거든요. 부통령, 험프리 부통령인데 닉슨한테 졌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유세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세계은행 근무할 때 76년인데 지미 카터가 또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민주당.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근처로 이 사람이 유세를 온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봤더니 아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만이 아니고 그 정치 분석하면서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열기가 유세장에서 열기가 있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놀라운 게 해리스가 저는보다 확 바뀌신 거예요. 갑자기 연습도 더 잘하고요.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연설이요. 옛날 케네디 연설 이렇게 같이 아주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간단하고.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정말 간단하고 기가 났어요. 네, 자신감에서. 그리고 왈스는 이제 그다음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 있죠. 또 보완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요. 네네. 원고도 뭐 있겠죠. 있는데 그것도 잘 그대로 안 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길어지고 언어가 약간 좀 수준이 낮게 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성 발언을 막 하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과연 저 카멜라 해리스 팀을 추월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리스가 강조를 하는 게 자기는 미래고 트럼프는 과거다. 그러니까 미래 대 과거. 그리고 트럼프는 기득권자를 대변하고 자기는 사회적 약자, 보통 사람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맥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위어드란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비정상, 좀 이상하고 자기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의외다. 해리스가 이렇게 잘할 줄도 몰랐고 트럼프가 이렇게 엉길지도 몰랐고 또 벤스가 나이도 젊고 뭘 기대를 했는데 자꾸 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회의론이 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진영에 뭐 나름대로들 양 당이 다 잡혀가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하고 또 관심사가 되는 거는 전략적인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그 선거 결과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해리스가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은요. 아까 이제 하나는 정상과 비정상, 그 위어드한 후보, 이상한 후보와 정상적인 후보, 이제 그거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은 과거고, 자기는 이제 미래다. 이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는 검사 출신이다. 검사인데 트럼프는 법원으로부터 30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미널이다, 범죄자다. 이제 이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낙태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성의 낙태권, 자기 몸에 대해서 뭐 하는 자유를 주는 낙태권을 하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반대하는 그 반여성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인데 우리는 we are not going back. 그래서 연설을 하면 we are not going back을 그 이제 그 청중들이 외쳐요. 그래서 그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We are not going back. 그러면 해리스가 하면은 청중들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캠페인 슬로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전진하고 싶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실 그렇죠. 트럼프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발전하면은 미국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딴 나라 이익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사실 문제거든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데 가장 센 사람이 지 이익만 생각하면은 그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지금 공화당 전략은 하나는 해리스와 월즈를 극좌로 이제 모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트럼프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 정도로 트럼프 표현은 과격해요. 과격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이거 똑똑하지 않다. 바이든보다도 머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이 여자는 이제 기자회견도 이제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가 한 게 하나는 경제 문제. 경제인데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실정이 이게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을 했으니까 이게 책임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먹힐 것 같아요. 이게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외교를 펴려면은 자기 정도 강해야지. 그 뭐 이 여자가 이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좌로 이 사람들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거가 그리고 이제 저희 트럼프가 말이 좀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라핑 카멜라 이제 웃기는 카멜라라 이거죠. 그리고 크룩도 카멜라 이거 부패한 카멜라. 뭐 부패는 뭐 먹히지 않는데 그리고 크레이지 카멜라 뭐 그리고 심지어는 사석에서는 카메라를 보고 비치는 욕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런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런 데서만이 아니고 뭐 연설하고 그런데도 원고 보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는 트럼프 보고 제발 원고대로 좀 하라. 그래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뭐 이민 문제 확실히 자신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은 자기가 그 약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막 왜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고를 안 보고 자기가 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금방 이거는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원고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카멜라 해리스는 머리가 나빠서 원고만 보는데 자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원고 안 보고 뭐 맘대로 1시간이고 연설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안 좋은 전략인데 또 보자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 요즘에 공화당 전당대를 했잖아요. 요걸 이제 시카고 민주당 터밭이죠. 여기서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는 뭐 바이든, 클린턴, 오바마 전직 대통령 다 나오고요. 힐러리 와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해리스하고 왈스를 띄우는 그런 연설하면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한번 다시 뜨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TV 토론입니다. 지금 9월 10일 날 ABC가 주최하는 TV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만회를 하지 못하면은 선거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걸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아까 거친 단어를 쓰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불리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보니까는 대충 이제 전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쪽은 트럼프를 과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몰아대고 여기는 이거 너무 진보야. 이게 이제 거의 공산 사회주의자 비슷하게 그래서 이 친구들 안 되고 그리고 그 약해가지고 뭐 시진핑이나 뭐 푸틴 같은 친구 다루겠느냐. 그러면 심지어는 트럼프 어떻게 과장을 3차 대전에 아까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이 해리스가 되면 그런 사람들 상대를 못 해가지고 3차 세계 대전이 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근데 그거를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문제는 이걸 너무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재미없던 미국 대선이 갑자기 재밌어지고 네. 트럼프가 꼭 이길 것 같은 전국이 요새는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네. 됐고 이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또 9월 10일 ABC 주최 TV 토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양당의 그 논리가 한쪽은 우고 한쪽은 좌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귀담아 잘 들으면서 균형을 또 찾아내면 또 그 후보나 그 당에게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해리스가 트럼프를 위어드, 네. 좀 이상한 네, 네. 몰잖아요. 예. 그러는 건 자기는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정책 중에서 너무 왼쪽으로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정을 하길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네. 사실은 해리스가 굉장히 좌파거든요. 네네. 바이든은 사실 중도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수정을 하면은 그렇죠. 무난히 그렇죠. 귀담아 들어서 이길 수 있을 거고 그걸 못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수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대외 관계 네네. 대외 관계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강력하게 푸틴하고 네. 시진핑을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협상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좋은 분석 해주셔서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